문강세를 공부하기 시작합시다. Sentence stress. 문장 강세라고도 하고 문강세라고도 합니다. 문강세란 문장 가운데서 각 단어가 받는 강세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언어든 거의 모든 발화가 입 바깥으로 나오는 말이 이걸 발화, utterance라고 하는데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같이 강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는 최종적으로 문강세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강세는 구강세와 더불어 의미강세라고 했죠. 비교적 고정적인 어강세와 어강세는 사전에 나온 강세니까 그대로죠. 그러한 어강세와 구강세도 큰 변동이 없죠. 룰대로 붙이면 되니까. 문장 속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변경되지만 문장 속에 들어오면 문강세도 그렇다고 해서 문강세도 어강세와 구강세의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문강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강세와 구강세의 규칙을 철저히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문강세에 와서 어강세나 구강세가 변경된다고 해서 그 기본 원칙을 모르면 큰일 나죠. 모든 영어 문장을 발음할 때 그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의 강세를 사전에 표시된 대로 어강세 차원에서 다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어, 즉 내용어만을 대강세로 강하게 발음한다는 것은 앞에 구강세 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ill see you on Monday. 월요일 날 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 때 이러한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내용어, 뭐가 내용어죠? I, 인칭대명사니까 기능어죠. will, 조동사니까 기능어죠. see, 본동사니까 내용어죠. 내용어 처음 나왔어요. see. you, 인칭대명사니까 역시 기능어죠. on, 전치사니까 기능어죠. Monday, 월요일, 명사니까 내용어죠. 그러면 내용어가 see와 man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강세와 소강세로 나눌 때 see와 man만 대강세를 받고 나머지는 다 소강세. 소강세라 하면 3 아니면 약강세죠. I는 대체적으로 문장 시작에 인칭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약은 아니고 3강세로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가 3강세 받고 will 이런 거 약강세 받고 see 대강세를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내용어 Monday가 1강세를 가져가니까 2강세를 받아야 되죠. C는 you on 이런 거 다 약강세를 받고 Monday 할 때 Monday라는 단어는 두 음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man 플러스 day죠. 이것은 어강세 차원에서 man의 액센트가 있으니까 man만 1강세를 줘야 되겠죠. day는 여전히 약강세로 빠지고요. 그래서 Monday 이렇게 됐죠.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겠어요? I'll see you on Monday. I'll see you on Monday. 그래서 언뜻 들으면 멀리서 들으면 see와 man 두 소리만 들린다 이거죠. 나머지들은 다 소강세, 즉 제3 아니면 약강세로 빠졌으니까 잘 안 들리죠. 이것이 문강세에서의 특징입니다. 문강세에는 구강세처럼 제1, 제2, 제3강세와 약강세 등 4개가 모두 나타나는데 각각의 단어가 문장 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한 문강세의 원칙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문강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첫 번째, 내용어의 대강세, 기능어의 소강세를 붙인다. 여러 번 언급했죠. 두 번째, 문강세는 의사단락, thought group을 단위로 해서 붙인다. thought group이라는 의사단락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밑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문장을 단위로 해서 제1, 제2, 제3 강세와 약강세를 구별하여 붙인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문장 단위가 아니라 좀 더 세분해서 그 단어가 속해 있는 의사단락, thought group을 단위로 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한 의사단락에 둘 이상의 내용어가 있을 때에는 맨 뒤에 내용어만 제1강세를 부여하고 나머지 내용어는 제1강세는 전부 제2강세로 한 단계 강등된다. 이것은 의미강세의 기본 원칙, 빠밤,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문을 하나 볼까요? What do you think of the weather? 했어요. What do you think of the weather? 마지막 내용어 weather 명사가 1강세를 차지했네요.
나머지 내용어 what과 think밖에 없네요. 이 단어들은 이강세로 다운됐죠. Number 2. I enjoyed your lecture very much. 나는 당신의 강의를 매우 많이 즐겼습니다. I는 인칭대명사니까 적어도 3강세 정도로 문장 시작에서 출발할 때는 3강세 정도 준다고 그랬죠. I enjoyed. 여기에서 내용어는 enjoy와 lecture와 very와 much 4개의 내용어가 있네요. 그러면 각각 대강세로 하는데 much가 마지막 내용어죠. 그래서 much가 1강세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2강세로 다운됐습니다. 여기에서 더 예를 들어 발음 연습하기 전에 의사단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풋노트를 여러분들한테 화면에 보여줍니다. 의사단락이란 무엇인가? 사고단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문장을 제외하고 문장을 말할 때 호흡을 위하거나 의미의 구별을 위해서 잠시 멈추게 되는 경우죠. 포즈가 있어요. 휴지라고도 합니다. 잠시 멈추게 되는데 멈춤과 멈춤 사이에 계속되는 말을 하나의 의사단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멈춤이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When he comes, I'll tell it to him.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복문이죠. 그가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말하겠노라 이거죠. comes 다음에 쉼표까지 있네요. 그러면 she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문맥을 명확하기 위해서 when he comes라는 절과 I'll tell it to him이라는 절이 있어요. 따로따로 돼 있죠. I'll tell it to him이 주절이고 when he comes가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즉 주절에 종속된 종속절이죠. 이러한 경우에 의사단락이 third 그룹이 바로 when he comes가 하나의 의사단락이고 I'll tell it to him이 또 하나의 의사단락이죠. 그러므로 각각의 의사단락 내에서 마지막 내용어에는 1강세를 배정하라. 그렇게 되면 when he comes라는 의사단락에서는 comes라는 마지막 내용어가 1강세를 받겠고 I'll tell it to him에서는 tell이라는 내용어 뒤에는 전부 다 it도 대명사, to도 전치사, him도 대명사니까 마지막 내용어는 tell밖에 없죠. 그로 뒤에 의사단락 내에서는 tell이 1강세를 차지하게 돼 있죠. When it comes, I'll tell it to him.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피치도 comes와 tell이 가장 높아지죠. 액센트를 받느라고. 두 번째 멈춤이 생기는 이유를 봅시다. 문장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멈춤이 있다. Frankly, I'm broke today 했어요. 이때 frankly는 솔직히 말해서 frankly speaking 이라는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 기억나죠? 그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Frankly 쉼표가 있어요. 멈췄어요. I'm broke today. 난 오늘 땡전 한 푼 없어. Be broke. 이것이 돈이 없다, 빈털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I'm broke today 이런 표현은 아주 슬랭에 가까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중적인 표현이죠. 자칫천박스러운 I have no money with me today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네. 이것이 훨씬 더 점잖은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I'm broke today 이런 거는 친구들 사이에서 적의 없는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어쨌든 I'm broke today라는 의사단락과 frankly라는 의사단락 구별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숨쉬라고 포즈를 내가 세월호 마크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frankly가 첫 번째 의사단락이므로 액센트를 받아야 되죠. 1강세를 I'm broke today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today니까 day에 1강세를 가져가야 되겠죠. broke는 같은 대강세지만 2강세로 한 단계 낮아져야 됩니다. 멈춤이 생기는 이유 세 번째, 숨을 쉬기 위해서입니다. 숨과 숨 사이에 계속해서 말하는 어군을 우리는 호흡단락, breath group이라고 부르는데 이 breath group은 성인과 어린이 경우가 다르고 화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아무래도 호흡이 딸리니까 breath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때문에도 우리는 멈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멈춤이라는 것은 문장의 아무 데서나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법적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어군 closely related word group 내에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든지 또는 관사 플러스 명사라든지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라든지 전치사 플러스 그 목적어인 명사라든지
꾸며주는 부사 플러스 형용사라든지 또는 대명사 주어 플러스 동사 등처럼 긴밀한 관계에 최소 어근, 찰싹 달라붙은 그룹을 우리는 의미단락, 센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한번 언급한 바 있죠. 의미단락 내에서는 멈춤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on the table에서 on the table 이렇게 떼어서 발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on the table은 항상 하나의 의미단락이므로 붙여서 발음해야지 중간에 호흡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의사단락은 의미단락을 기초로 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센스 그룹은 하나의 문법적으로 긴밀한 관계의 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멈춤이 생기는 다음 원칙 중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종속접속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의 절을 끌고 다니죠? 그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He is the very man that knows the secret. 그는 바로 그 남자. The very가 이때 very는 부사, 매우라는 뜻이 아니라 형용사로서 바로 그 이런 뜻이에요. 항상 앞에 정관사 더가 붙죠. The very 뒤에 명사죠. 바로 그 남자. 그런데 who를 쓰지 않고 관계대명사 that를 쓴 이유는 앞에 the very 이런 단어가 붙었을 경우는 who를 안 쓰고 that를 씁니다. 그래서 he is the very man that knows the secret. 그 비밀을 아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럴 때 관계대명사 that 앞에 멈춤이 있다. 항상 he is the very man that knows the secret. 이런 식으로 멈춤이 생겨요. 그렇다면 앞에 그룹이 he is the very man 첫 번째 의사단락 that knows the secret 두 번째 의사단락 각각 제1강세를 배당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앞에 의사단락에서는 man이 가져갈 것이고 마지막 내용이니까 관계대명사 that가 끌고 다니는 절의 두 번째 의사단락에서는 secret 할 때 C 이 음절이 1강세를 배당받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원칙을 봅시다. 구두점이 있는 곳에서는 대개 멈춥니다. 그러나 구두점 전후에 어구가 짧은 경우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을 봅시다. And now, gentlemen, this is my final word. 이제 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런 뜻인데 now와 gentlemen 사이에 카마가 있죠? 그런데 멈추지 않았죠. And now, gentlemen, 이렇게 막바로 이어서 발음한 이유는 구두점 앞뒤에 어구가 짧은 경우는 멈추지 않고 그냥 이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gentlemen까지 끊고 This is my final word. 별도의 의사단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gentleman 할 때 gen의 1강세를 배당할 것이고 두 번째 의사단락에서는 word가 가져가겠죠. 멈춤에 관련하여 다음 예문을 봅시다. The storekeeper says the clock is a fool 했어요.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the clock is a fool. 그 점원이 바보라는 것이죠. 점원이 바보라고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says 다음에 접속사 that가 생략되어 온 것이죠. 그럼 that the clock is a fool이 하나의 says라는 동사의 목적절이죠. 언제든지 종속 접속사 앞에 끊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that the clock is a fool이 하나의 의사단락이죠. 그럼 그 앞에 says까지가 또 하나의 의사단락이죠. 그래서 액센트는 the storekeeper says 여기까지 1강세죠. says가 1강세를 가져갔어요. 앞에 의사단락에서 두 번째 의사단락 the clock is full. full이 마지막 내용어니까 또 1강세를 가져갔어요. 그러나 다음 문장을 잘 봅시다. says the clock 앞뒤에 카마가 있어요. 이게 삽입절이 됐어요. the storekeeper 쉽니다. says the clock 쉽니다. is a fool 했어요. 이런 때는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잘 봅시다. 그 가게 주인은 says the clock 종업원이 말하기를 is a fool 바보다 이거죠. 종업원이 말하는데 그 가게 주인이 바보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위 문장은 누가 바보야? 점원이 바보라고 주인이 말하는 것이고 밑에 문장은 주인이 바보라고 점원이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의 순서이지만 어디에서 멈추느냐 끊느냐에 따라서 바보의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는 포즈가 중요하고 액센트가 즉 강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러한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서요. 자, 구두점이 있는 곳에는 대개 멈추지만 그 앞뒤로 짧을 때에는 그냥 멈추지 마라 하는 원칙입니다. Yes, sir 할 때 yes, sir 하죠. No, ma'am 할 때도 카마는 찍었지만 그냥 붙여라 이겁니다. 다음 예문을 봅시다. No,
price is too high. 아니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런 얘기죠. No, 카마 찍었어요. 쉽니다. 그래서 쉼표가 있는 거니까 price is too high. 이 말과 비교해 보세요. No price is too high. 어떤 가격도 그렇게 세지 않다. 반대의 뜻이 되어버렸죠. 이때 no와 price 사이에는 카마가 없죠. 쉼이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고요. 세 번째, 다음과 같은 원칙, 멈춤의 원칙 세 번째입니다. 긴 주부의 뒤와 긴 목적어 구 또는 절의 앞에서는 멈춥니다. 주어가 너무 길어. 그러면 동사로 막바로 읽지 말고 쉬어야 된다. 이겁니다. 목적어도 그것이 구거나 절이 왔을 때는 당연히 멈춰야 되는 것이다. 너무 길어서. 그 앞에서 멈추는 거죠. 네 번째 원칙, 절과 절 사이, 강조하는 말의 앞뒤, 삽입어구의 앞뒤, 아까 삽입어구의 앞뒤, 세스터 클럽 이런 거 아까 보았죠? 앞뒤에 쉬었죠. 열거하는 동일 품사 사이, 또 생략된 단어의 자리에서 우리는 멈추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언제 호흡 단락이 생기고 멈추는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문강세를 의사단락에 기초하여 제1강세를 붙여봅시다. 넘버 3 연습해봅시다. The White House is a white house. 백악관은 하얀 집이다. 이건 그냥 보통 문장이죠. 하나의 의사단락으로 되어 있죠. 멈춤이 없죠. 그러나 1강세는 어디가 차지했습니까? White House. 마지막 내용어 house가 가져갔어요. 아까 우리가 배운 합성어 강세에서 백악관 White House 배웠죠? 1, 3이었죠. 백악관이 문장의 주어로 오는 바람에 마지막 내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1, 3이 아니라 2, 3으로 white가 2강세로 낮춰졌다는 점을 여기에서 관찰하기 바랍니다. 어떻든 3번 발음 연습 문장은 하나의 의사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내용어 house만 1강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용어가 2강세로 떨어진 것입니다. The White House 주어도 합성어 강세에서 1, 3이 아니라 2, 3으로 낮춰졌다는 사실을 관찰하고요. 4번입니다. His name was Tom, not John 했어요. 그 이름은 탐이에요. John이 아니에요. 이때 not John 했어요. 그 앞에 카마가 있죠. 앞에 의사단락이 있고 뒤에 의사단락이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의사단락의 마지막 내용어 탐이 1강세를 가져가고 뒤에 의사단락의 마지막 내용어 John이 가져갔네요. 5번입니다. Miss Joe, this is Mr. Jackson. 사람을 부를 때 혹격이죠. 멈춤이 있죠. 그러므로 Miss Joe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사단락입니다. 그래서 Joe가 1강세를 가져갔고요. 뒤에 의사단락에서는 Jackson, 잭이 가져갔네요. Number 6. If you don't mind, shall we go for a walk? 괜찮으시다면 우리 산복할까요? 이럴 때 if절, if가 끌고 다니는 종속절, mind까지죠. 쉼표가 있죠. 거기까지가 하나의 의사단락. 주절이 따로 의사단락. 그럼 앞에 있는 첫 번째 의사단락에서 마지막 내용어 mind가 1강세를 배당받고요. 두 번째 의사단락에서는 work가 받아야 되겠죠. 나머지 내용어들은 다 2강세로 한 단계를 낮춰줘야 되겠죠. Number 7. The teacher says the student is intelligent. 아까 풋노트에서 비교해 본 거와 그 점원이 바보냐 가게 주인이 바보냐 하는 문제와 똑같은 발음 연습입니다. 7번, 8번은 The teacher says the student is intelligent 이라는 문장이고요. 7번은 The teacher 쉼표가 있죠. Says the student 삽입절이에요. 그 학생이 말하기를 그 선생님이 is intelligent하다. 그래서 1강세가 3개의 의사단락으로 나눠져서 3개가 됩니다. T, stew, intel. 밑에 8번 문제는 The teacher says the student is intelligent. 의사단락이 2개밖에 안 되죠. 절 앞에는 항상 끊어야 되기 때문에 The teacher says 그러니까 앞에 의사단락 says가 1강세를 가져갔고 teacher는 2강세로 낮춰질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의사단락 The student is intelligent. 텔에 1강세가 해당되었죠. 세 번째 문강세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동사, 여러분 대명사 하면 명사 대신 쓴 품사를 대명사라고 하고 pronoun, noun이 명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대동사라는 것은
verb, 동사 대신 썼다. proverb입니다. 이 proverb는 속담이라는 뜻도 이 하이픈 없으면 그렇게 쓰는 단어죠. 동사 대신 쓰는 그러한 것 또는 대술부, predicate, 대술부, 즉 술부 대신 쓰는 말, 그러한 역할을 하는 대동사 또는 대술부의 역할을 하는 동사, 비동사 및 조동사 이런 것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은 비록 기능어일지라도 대강세를 받게 돼 있다 이겁니다. 왜? 대동사 대술부는 앞에 나온 동사나 술부의 의미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내용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대동사서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Number one, she loved him more than he did her. 그 여자는 그를 더 사랑했다. 무엇보다 than he did her.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보다, 그녀를 했던 것보다. 이 did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love라는 동사 대신 쓴 대동사죠. 대동사. 비록 기능어지만 여기에서 바로 앞에 love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것은 내용어 역할을 하므로 강세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이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왔으니까 일강세를 받았네요. 대박 났네요. Number two. Did you break the window? 당신이 그 창을 부쉈수? Yes, I did. 그때 did. 예, 내가 그랬습니다. 이때 did. break라는 동사의 과거, broke의 의미죠. 예, 그랬습니다. 대동사로 대답했죠. 일강세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이니까. No, I didn't. 아니요, 나 안 했어요. 이때에도 대강세를 가져가야 되겠죠. 마지막 내용어니까. Number three. Who break the window? 누가 그 창을 깨쳤습니까? Tom did. 했어요. 탐이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지막 내용어가 did라는 대동사일지라도 누가 깨쳤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므로 탐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탐의 일강세를 주고 did라는 대동사는 이강세로 다운된 것입니다. Number four. Does Jack go to school? 잭은 학교 다니나? Yes, he does. 예, 그는 그렇습니다. 학교 다니죠. 이때 does라는 대동사가 일강세를 받습니다. No, he doesn't. 아닙니다. 안 다닙니다. 역시 does라는 대동사가 받습니다. Number five. You don't like it, do you? 너 그거 싫어하지? 그렇지. 부가의문문에서 이때 do가 앞에 like라는 동사를 대신해서 나온 대동사입니다. 마지막 내용이니까 do you 하고서 일강세를 배당받았습니다. 다음은 비동사와 조동사가 바로 대동사 역할을 하는, 대술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케이스여서 내용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세를 받는 사례들입니다. 비동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Jane is lovely, but Susanna isn't. Jane은 귀여운데 Susan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but라는 절 앞에 카마가 있으니까 앞절에 일단 의사단락에 일강세를 lovely에 배당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 접속사 but가 끌고 다니는 절에도 일강세를 배당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isn't, 여기에서 isn't는 앞에 is not lovely라는 말을 다 포함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대술부 역할을 하므로 일강세를 배당받는다. 그래서 but Susanna isn't 이렇게 일강세를 배정받았습니다. Number two. She's taller than I am. 그 여자는 나보다 더 키 커. 이럴 때 I am tall 할 때 tall은 생략되어 있죠. 이 am이라는 비동사가 am tall이라는 의미를 다 대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m이 비록 기능어이지만 일강세의 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Number three. Is Jack interested in tennis? 잭은 테니스에 관심 있나? Yes, he is. 예, 그렇습니다. 그는. 이때 is라는 비동사, 기능어지만 is interested in tennis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술부를 다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비동사이므로 내용어 취급해서 강세를 줘야 된다. 이것이고요. 결국은 비동사로 끝나면 yes, he is, no, he doesn't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do나 비동사가 오면 다 대동사, 대술부 역할을 함으로 일강세를 받게 됩니다. Number five. You are a Korean, aren't you? 너는 한국인이다. 안 그래? 이럴 때 aren't you? 이렇게 마지막 비동사가
술부 역할을 대신함으로 일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조동사의 사례를 볼까요? Can you speak Korean? 당신 한국말을 할 수 있어? Yes, I can. No, I can't.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때 can과 can't는 조동사로 끝났지만 뒤에 생략된 말 speak Korean이 붙어 있는 거죠.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표현 경제의 원리를 적용해서 한국어든 영어든 똑같습니다. 짧게 대답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yes나 no로 대답해도 되죠. 마지막 can이나 can't 이러한 조동사가 speak Korean이라는 술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Number 2. Have you seen him? 그를 본 적 있어? Yes, I have. No, I haven't. 이때 have는 have seen him 할 때 본동사 seen him을 다 생략하고 조동사 have만 대답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능어지만 일강세를 배정받는 것입니다. Who seen him? 누가 그를 봤어? Thomas. 탐이 봤어요. 이때는 대답이 탐이 주가 되기 때문에 탐한테 일강세는 빼앗겼지만 이 조동사 has도 기능어지만 내용어 역할을 해서 이강세로 대강세 역할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Number 4. Should I finish it now? 내가 그거 끝내야 됩니까 지금? Yes, you should. 그래,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이때 should 조동사로 끝났지만 이 조동사는 바로 뒤에 있는 술부 역할 대신 썼죠. should 다음에 생략된 말 finish it now 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용어 취급받는다. 그래서 일강세를 배당받은 것이다. 마지막 내용어니까. Number 5. You can swim well. Can't you? 너 수영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이럴 때 이 can't 부가의문문에서 이 조동사가 바로 대술부 역할을 하므로 일강세를 배정받았다 이겁니다. 네 번째 문강세의 원칙입니다. 포즈 직전에 온 조동사, 비동사도 대강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Number 1. Yes, I can. 이것은 문장의 끝이므로 뒤에 휴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can, 바로 앞에 3번의 사례 때문에도 대술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도 can은 강세를 받을 수 있지만 뒤에 지금 4번의 사례에도 해당되지요. 문장의 끝이므로 휴지가 있음으로써 멈춤이 생겨 있다. 두 번째, There you are, exclaimed my mother 했어요. There you are, 따옴표가 붙어 있죠. 직접 화법에서 멈춤이 있죠. exclaimed my mother가 뒤에 멈췄다가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때 비동사도 또는 조동사도 대강세를 받는다. 비록 기능어지만. Number 3. The fact is, he won't do it. 사실은요, 그가 그걸 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럴 때, the fact is, 멈춤이 생겼어요. 그럴 때에는 비동사이지만 대강세를 받는다. 이거죠. 거기에서 the fact is까지가 하나의 의사단락이 됨으로써 마지막 is가 대강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문강세의 원칙입니다. 의문사는 보통 2강세를 갖는데 종속절을 유도할 때는 제3강세로 변합니다. Number 1. Where did he go? 이럴 때는 go가 1강세를 가니까 당연히 where라는 의문 부사는 2강세 받아야 맞죠. 그런데 Number 2처럼 Do you know where he went? 당신 알아? 그가 어디 갔는지? 이때 where 종속절을 유도하는 그러한 의문부사죠. 이럴 때에는 3강세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접속사는 기능어니까. Number 3. What do you want? 이때 의문사 what은 2강세는 적어도 차지했죠. 대강세로서. 그러나 Number 4. I'm wondering what you want. 이럴 때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궁금해. 이럴 때 종속절을 유도하는 의문사는 3강세로 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강세의 대원칙 6번째입니다. people, person, one 등이 특정한 사람을 지시하지 않고 일반인을 의미할 때에는 소강세를 받는다. 내용어의 성질을 상실해 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인칭대명사나 진배 없다 이거죠. Number 1. One can hardly believe it. 이때 one 주어지만 강세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비교해봐라. Take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가져가. 이럴 때에는 one은 한 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용어여서 제대로 대강세 취급을 받았죠. 적어도 2강세는 가져갔죠. Number 2. Don't bother people like that. 사람들을 그와 같이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때 people은 바로 특정인이 아니다. 그래서 3강세로 people이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비교해 볼 때 Don't bother such people. 그러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이럴 때 people은 특정인이죠. such가
꾸며주는 such people에 이럴 때에는 제대로 특정인이기 때문에 people이 일강세를 가져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강세의 기본 원칙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문강세의 기본 원칙과 그 예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세라는 것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즉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정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단어에 제1강세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강조강세라고 하고요. 두 단어의 뜻을 대조하거나 대비하기 위해서 두 단어의 제1강세를 줌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강세받는 음절을 이동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대조강세 또는 대비강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또한 문장 전체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세가 탈락하거나, 즉 스트레스 드로핑이라고 그러는데 강세의 위치가 이동하는, 아까 스트레스 시프트 보았죠. 이러한 경우도 생기는데 이것이 소위 리듬 강세, 그냥 우리 한자말로 하면 음률 강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을 이제부터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 강세, emphatic stress입니다. 어떤 말을 강조할 경우에는 그것이 내용어가 됐든 기능어가 됐든 관계없이 제1강세를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 강세라고, emphatic stres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Number 1, he is to blame 했어요. 그가 비난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마지막 내용은 blame이지만 여기서 he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he에 비록 인칭대명사로서 기능어지만 일강세를 배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she is my sister. 그 여자는 나의 누나야. 이때 소유 형용사 my는 당연히 기능어로서 강세를 못 받는 입장이지만 여기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누나가 아니고 내 누나야, my sister. 그 사람의 누나가 아니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유 형용사에도 일강세를 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Number 3, he is a handsome man 했어요. 그는 핸섬한 사람이다. He is a handsome man. 야, 이거는 의미강세의 기본 원칙이지만 그러나 handsome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handsome man 하고 handsome의 일강세를 배정했죠. 사실상 대화에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Number 4, it's very good 했어요. It's very good 하지 않고 매우 좋네요가 아니라 그래서 매우 좋네요.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우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good보다 very가 더 일강세를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Number 5, what on earth is that matter? 도대체 그 문제가 뭐야? 이럴 때 on earth, 도대체라는 수거죠. 이때 earth, 여기에 일강세를 배정했습니다. 도대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Number 6, he does understand it. 그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 이럴 때 understand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용 조동사 2가지 동원시켰어요. 그러므로 그 동원된 강조용 조동사에게 일강세를 배당하는 것입니다. He does understand it. 이런 식으로. Number 7, the king himself came to see me. 그 왕이 직접 나를 만나러 왔어. 손수할 때 주어 king을 강조하기 위해서 himself까지 붙었지 않습니까? 손수라는 뜻으로. 이럴 때 himself의 일강세를 배정한 것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Number 8, the book is on it. 그 책은 그 위에 있잖아. 그 위에 있다. under it,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on it, 전치사 on을 강조하기 위해서 on의 액센트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라는 것은 그것이 기능어냐 내용어냐 아무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어떤 점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단어에 일강세를 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조강세, 대비강세, contrastive stress라는 것입니다. 대조를 위해서 강세 이동이 생기는 것인데 이를 대조강세 또는 대비강세라고 합니다. 이 역시 강조강세처럼 문장 전체의 강세형에 영향을 줍니다. Number 1, the book is on it. not by it. 그 책은 그 위에 있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 on과 by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 기능어인 전치사 on과 by가 각각 일강세를 받고 있어요. not by it이라는 그 쉼표 뒤에 의사단락 속에서 일강세를 by가 가져가고 있고 앞에 의사단락 중에서도 the book is on it 하고 전치사 on이 일강세를 가져갔네요. by와 함께 대조되기 위해서. Number 2, this book is easier than to read than that one 했어요.
This book, 이 책은 저 책보다 읽기에 더 쉽다. 이 책, 저 책, 대조되는 것이 뭡니까? this와 that이죠. 그래서 this와 that가 각각 일강세를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Number 3. In the first place, you must apologize. 우선 너는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때 first 여기에다가 일강세를 배정했는데 in the second place와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first에다가 일강세를 배정했습니다. 비록 in the second place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대조되는 말은 없지만 대조 강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관찰을 해보기 바랍니다. 대조시키기 위해서는 뭐 기능어냐 내용어냐 이거를 가지고 따지지 마라. 의미를 대조시켜야 할 경우에 어강세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강세가 붙지 않는 파생 접사라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대강세를 붙여요. 대조를 시킬 경우. intransi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intransitive 이렇게 발음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transitive와 대비할 때 그렇게 대강세를 옮겨 붙인다. 파생 접사에 그러한 특이한 사항들이죠. indirect 이렇게 발음할 때는 direct와 대비할 때입니다. unhappiness 이렇게 on에다가 힘줄 때에는 happiness와 대비할 때입니다. disadvantage 이 경우도 이것이 disadvantage 하고서 this에 강세를 줄 때는 advantage와 대비할 때입니다. abnormal 이렇게 발음할 때는 바로 normal과 대비할 때고요. increasing 앞에 접두사에 강세를 둘 때는 대비 때문에 둔 것입니다. decreasing 마찬가지입니다. footnote 63번 볼까요? 아래의 단어들은 대조 강세가 굳어져서 어강세 차원에서도 파생 접사에 아예 처음부터 강세가 붙은 예들이죠. 예를 들면 subject, object 앞에 접두사 sub이냐 up이냐 여기에 강세가 처음부터 붙어 있어요. import, export 이 명사형에서도 수입 수출할 때에도 접두사에 붙었죠. benefactor, malefactor, institute, constitute, 30, 30와 구별하기 위해서 13 뒤에 EEN에 강세를 처음부터 붙여버렸어요. employer 고용주죠. employee 고용인이죠. 이럴 때 EE로 끝나는 이것을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액센트를 붙였는데 아주 처음부터 이 파생 접사에 붙여버렸던 것이죠.